감정을 잘 추스리고 싶고 조금 감정적인 아니 이런 마음으로 하고 싶다. 그전에는 솔직히 이런 마음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법을 공부하면서 이게 제가 계속 했던 결과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은 이번에는 그런 누군가에 탓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제가 바르게 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어떤 마음을 갖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제가 삶을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라는 요거는 그렇게 하면서 생각이 이런 부분이 제가 좀 많이 안 풀려서 어쩌면 계속 뭔가를 놓지 못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여쭤보고 그러려면 시대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좀 탄생하고 사람들이 변화했잖아요. 그럼 시대별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정확하게 내가 조금 알아야지. 그러니까는 3000년 전에 시달타가 태어날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2000년 전에 예수가 태어나서 활동할 때가 있었고, 그죠? 또 옛날에 자해파들이 활동할 때가 있었고, 그 중간중간에 지식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성장해서 왔던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30%올 때가 있었어요, 정확하게. 그럼 30%올 때가 있고, 70%올 때가 있고, 70% 선을 넘을 때가 있어. 자연은 정확하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1단계가 뭐냐면 70%올 때가 30% 왔잖아요. 그럼 30%가 1단계고 2단계가 뭐냐면 70%올 때. 그럼 3단계는 어떻게 3단계를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1단계 30%올 때는 정확하게 옛날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왜냐하면 이때는 자연이 정확하게 작업을 하는 거예요. 독일이 2차 대전을 발생시켰던, 일본이 뭐가 전쟁을 일으켰던, 전부 다 어떻게 그 시대에서 그 역할을 한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오냐면 전부 다 개척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희생을 하러 온 사람들이야. 발판을 낳으려고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30%올 때까지는 이렇게 성장을 해왔었고, 그 다음에 30% 선에서 넘어갈 때 뭔가 자연이 전부 다 어떻게 좀 가지치기를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 5대양 6대주가 있으면 5대양 6대주에서 필요한 숫자가 있고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가지 작업을 쳐가지고 정확하게 인구를 갖다가 딱 맞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은 30% 시대에 왔기 때문에 30%에서 뭘 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해동 대한민국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1당 100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남북한 합쳐가지고 3천만 인구를 정확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우리가 1당 100이라 했으니까 그럼 국제사회는 몇 명 있어야 정확하게 자연의 법칙에 맞느냐? 30억이 있어야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에 독일이 전쟁을 2차 대전을 일으켜가지고 막 전쟁이 막 포를 쏘고 총을 쏘는데요. 하나님이 그때 어떤 작업을 했냐면 사람들이 이거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죽을 사람만 죽을지 안 죽을 사람은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럼 안 죽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저쪽에서 독일군들이 이렇게 포를 쐈어요. 포를 쐈으면요. 포가 요 자리에 딱 떨어져야 돼. 떨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정확히 저 이동해 있거든. 나도 모르게. 근데 어떤 사람이 총을 막 쐈어요. 독일군이 총을 막 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총을 막 탁탁탁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가만히 섰는데도 총알이 비껴가네.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총알이 비껴간다 할 정도로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지 작업을 지금 친 거거든. 그러면 이때는 대자연이 정확하게 작업을 해가지고 죽을 사람만 죽고 안 죽을 사람은 절대로 한 명도 안 죽었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희생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살아남아가지고 70% 선을 갖다 맞이해야 될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살아남아가지고 70% 시대를 갖다가 맞이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70% 시대에 와서 이제 잘 작업해가지고 대한민국도 나중에 6.25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붕 따까지 하나 없이 정확하게 만든 다음에 70% 이제 후천 시대를 정확하게 우리가 살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 누가 태어났냐면 골고리, 산산이, 그죠? 어느 마을마다, 부락마다 전부 다 뭐가 태어나냐면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태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인재들이 어떻게 태어나냐면 저 삼성가에서 태어나고, 저 현대가에서 태어나고, 저 LG가에서 아니면 엄청나게 잘 사는 집에서만 인재가 태어난 게 아니고 인재들이 어디서 태어났냐면요. 굉장히 밥도 못 먹고 겨우 쌀도 못 먹는 밀가루 수제비나 먹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어떻게 인재를 갖다가 그 집안에서 태어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부모 세대는 뭐 했냐면 희생을 해가지고 이 땅에 누구를 만들어냈냐면 천지 대작업을 할 홍익 인간들 전부 다 배출을 시켰던 거예요. 그 배출을 시키는데 잘 사고 명문 있고 훌륭한 가정에 있으면 태어난다. 절대 그게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 하던 말 있잖아. 누가 저 서울대 가면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을 정확하게 쓰거든요. 왜? 골고리,
골마다 브락마다 저 강원도 산골에서도 전부 다 누가 태어나냐면 홍이 인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홍 인간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인류를 위해서 일해야 될 인류의 지도자들이 이 땅에 태어난 거야. 근데 인류의 지도자들이 그냥 좋은 가문에서만 태어난 게 아니고 온 아주 가난한 집에서도 그렇게 인재들이 태어나서 성장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는 알았고 둘은 몰랐거든. 근데 자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내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노동을 해가지고 내 자식을 뒷바라지하고 내 희생을 해가지고 이 자식들의 성장을 시키는데 뭐라고 했냐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한 말이 정확하게 있었어요. 이건 그냥 한 말이 절대로 아니야. 자기의 영적인 힘으로서 한 말이거든. 부모들이 자기들한테 뭐라냐면 이 베이비 부모 X세대부터가 전부 다 한 말이 훌륭하게만 자라다. 요 말을 했었어요. 왜 이 말을 했냐면 자기의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우리 정확하게 그 한마디를 전부 다 하고 있었거든. 그죠? 우리 부모만 한 게 아니고 옆집 부모도 그렇고 저 집의 부모도 전부 다 뭐냐면 내가 고생을 해서 희생을 할 테니까 너는 어떻게 훌륭하기만 잘하다고 그랬어요. 부모들이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어디 가서 노가다를 하더라도 엄청나게 힘든 일을 하는데도 힘든 줄을 몰랐다니까. 왜? 그거 타고난 어떤 사명이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홍이 인간들을 뒷바지를 잘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으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라. 그래서 부모들이 훌륭하기만 잘하다고 나머지 뒤는 내가 바쳐줄게.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희생을 하고 왔던 게 우리 부모님들이에요. 그럼 희생해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후천시대 베이비 붐부터 해가지고 베이비가 붐을 이루었잖아요. 엄청나게 사람을 많이 갖다가 잉태를 했다잖아요. 왜? 천지 작업해야 되거든. 이 땅에 어느 정도 홍인간들이 숫자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럼 신기했을 때 최고의 수장 이 리더들이 전부 다 인간의 육신을 받아가지고 천지 공사를 하러 오는데 어느 때 와야 되냐면은 지붕 따까리 하나 없이 방에 불도 하나 안 들어오고 먹고 살 것도 없어가지고 겨우 그냥 어떻게 붙어서 한 방에서 방 두 개 없었어요. 한 방에서 6식구, 8식구 다 전부 같이 잤다니까. 그럼 같이 자다 보니까 뭐 한 거예요? 손잡고 잘 일밖에는 없어. 왜? 불이 없으니까 일찍 들어와 자야 돼. 자다 보면 어떻게 해? 주파수 쫙 그러잖아. 그죠? 그럼 엄마 아빠들 뭐 해야 돼요? 잠자리 해야 되는 거라. 그것도 자연의 안배가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왜? 방이 2칸, 3칸 되고 떨어져 살고 이러면요. 베이비 부모 시대 때 이게 안 만들어져. 왜? 이 시대에는 베이비 부모들이 어떻게 지금 지상에 내려와야 되는데 그럼 뭐 신이 인간의 육신 하나 받아가지고 무슨 공사를 하러 올라가려면 어느 일정한 숫자가 와야 되거든요. 그 숫자가 와려 그러면 방이 2칸, 3칸이 있고 전기불이 훤히 있고 먹고 살만하면요. 자식을 안 낳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가 없었냐면 지식이 없었어요. 지식이 없었고 전기가 없었고 집이 없었고 전부 다 어떻게 그냥 그렇게 살았던 때라. 판잣집에서 이렇게. 그거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지만이 너희들이 베이비 붐의 붐을 갖다가 일으켜내니까. 그래서 잉태를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가장 많은 비율이 누구냐면 대한민국에는 베이비 부모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X세대고 그 다음에 지금 디지털들이라. 근데 밑에 X, Y, Z 세대들은 좀 어때요? 숫자를 많이 안 놓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내가 지금 X세대에 들어가고 베이비 부모 세대에 들어간다 그러면 정확하게 뭐냐면 인류의 국제사회에서 풀지 못한 숙제를 풀어가지고 좀 더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천지 공사를 하러 온 사람들이 지금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이게 바로 홍익인간 지도자라는 거거든. 그게 바로 나예요. 그러면 내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럼 내가 지금 직장에 나갔어요. 직장에 나갔으면 아 나는 홍인간으로서 이 땅에 온 사람이고 인류의 국제사회에서 풀지 못한 숙제를 갖다 내가 풀어야 될 거 역사적 사명을 두고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내 직장이 뭐 하는 곳이냐면 이 사회를 갖다가 연구하는 자리예요. 돈 벌어서 먹고 살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집을 몇 채를 사고 그 다음에 자식들 잘 성장시키고 유학 보내고 얘들 갖다가 출세하길 바라는 그런 세대가 아니고 내 자식도 바르게 성장시켜야 될 책임과 업무가 있고 그 다음 나 자신도 어떻게 해요? 내가 홍익인간 지도자를 내가 정확하게 하니까 내가 직장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면 내가 내 자리에서 무슨 일이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죠. 이 사회를 연구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가는 사람도 학교를 갖다 연구하고 공부해야 돼. 내 직장에 갔으면 이 사회에서 어떻게 그 사회를 갖다가 정확하게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이 모습을 갖다가 뭔가 해결하고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사회에 있는 모든 지식과 문화, 문명, 기술들은요, 저 국제사회, 지구촌에서 전부 다 어떻게 희생으로 만들어진 에너지거든. 이 엄청난 에너지가 대한민국에 들어와가지고 왜 들어왔냐면 너희들이 이걸 먹고 성장을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에서
작은 판도에서 일어나는 모순들이 전부 다 뭐냐면 지금 국제사회가 지금 앓고 있는 엄청난 모순들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전부 다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으니까 이 힘들어하는 이 모순을 갖다가 바로잡으려고 그러면 이 사회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확하게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연구해가지고 내 실력이 정확히 찼다면은 멋진 교육작품 하나 만들어가지고 국제사회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내놓을 때 국제사회는 정확하게 질서 있게 바르게 돌아갈 수 있고 평화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거든. 그래서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데 이런 기본 공부를 갖다 하나도 안 하다 보니까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전부 다 돈 벌어서 먹고 살고 나만 잘 살면 잘 되는 걸로 그냥 내 잘 살라고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는 모순들이 해결이 안 돼요. 그 총책임자가 누구냐면 대한민국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내가 사회에 나가 이 사회를 갖다 정확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멋진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국제사회한테 어떻게 인류를 이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조직에 전부 다 가담해 있는데 정치는 정치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전부 다 뭐냐면 융합해서 뭔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전부 다 지금 따로 놀고 있는 중이죠. 이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X세대잖아. 그죠? X세대니까 내가 이 사회에서 내가 내던져질 때는 이 사회를 정확하게 연구해서 공부해서 만져가지고 내 질량을 채우라는 거지. 돈 벌어서 네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자연이 세팅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원리를 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내가 이걸 깨쳤다 그러면 이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정확하게 이 사회의 모습을 갖다가 연구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맨 또 항상 연구하고 공부해서 내 실력을 갖다가 팽창시키려 했는데 연구는 전혀 안 하는 거죠. 전부 다. 법을 들어가지고 연구하라는 단어는 들었는데 연구는 안 해. 그냥 퉁치고 그냥 가는 거야. 내가 어느 정도 내 질량을 채울 때까지 흡수하고 받아들이고 공부할 때가 있고 어느 정도 질량이 찼다면은 정확하게 뭐야 연구해서 멋진 작품 하나를 만들어내야 돼. 작품을 만들어내면 이 작품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나중에 국제사회를 갖다가 어떻게 평화와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 멋진 교육작품이 하나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 시대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 인류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인류에 해결하지 못한 숙제들 전부 다 풀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그 성장을 하려고 하면 내가 내 있는 자리에서 항상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내 모자란 전략을 갖춘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에 필요한 것을 갖다가 뭔가를 내놓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 경제는요. 자연이 봤을 때 전부 다 스스로 네가 연구할 수 있는 경비는요. 다 들어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이 뭐냐면 내가 연구하고 공부해서 깊이를 만져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머지는 전부 다 네한테 연구비에 필요한 자료들은 전부 다 갖다 대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돈은 스스로 들어오고 내가 집을 안 가질라 해도 나중에 집을 스스로 가지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경제도 좀 쓸만하고 넉넉하게 들어오니까 그 경제를 잘 쓰면 되는 거고 왜 나는 돈 벌어서 먹고 살라는 사람이 아니고 이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연구원들이 월급이 많아요? 아니면 저 노동자들이 월급이 많아요? 연구원들이 훨씬 시간도 갖고 경제도 여유롭게 하면서 내가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노동자들은 네가 딱 노동해가지고 그냥 벌어서 먹고 살 정도로 정확하게 주어지는 거예요.